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TCP/IP로 바코드를 읽어볼게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연결을 하면 하드웨어부터 검증을 해야 해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배선 점검하고 간지나게 픽 날려보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패킷 날려서 상대 측 기기가 정상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검증을 하고 프로그램 테스트는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는 시리얼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더넷도 똑같아요. 폼은 지난번 시리얼 통신했을 때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버튼과 텍스트 박스 올려놓고요. 텍스트 박스는 요거 눌러서 멀티라인 체크하시고요.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코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리얼 통신했던 소스를 잠시 복습해 볼게요. 폼 생성자 함수에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었고요. 사실 오픈 전에 통신 속도와 몇몇 설정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건 폼에서 그냥 설정으로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꺽쇠 가로로 쌓여 있는 T 슬러시를 전송하게 했었고요. 시리얼로 데이터를 받으면 이벤트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었었는데요. 호출이 되면 시리얼에 생긴 데이터를 텍스트 박스에 써주도록 했었어요. 근데 UI와 스레드가 달라서 빵 샤트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박스에 글씨를 대신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델리게이트예요. 사실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다른 스레드에서 생긴 데이터를 UI에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방법이 가장 편할 거거든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프로그램도 암기란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 완벽하게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모방을 하다 보면 그 모방들이 모여져서 자신만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이 패턴 그대로 TCP/IP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시리얼 통신했던 것처럼 오픈을 해야 하는데요. 시리얼 통신할 때는 컨트롤을 그냥 제공해 줬었죠. 그래서 코딩할 때 편했었는데 TCP/IP는 안 줘요.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좋은 예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좋은 예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TCP나 UDP와 같은 통신을 소켓 통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해 소켓을 추가할게요. 이렇게 소켓을 추가해 줬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면 잘 못 외워요. 저도 계속 검색을 해보거나 옛날에 만들었던 소스 뒤적뒤적 합니다. 이게 짬이에요. 우선 TCP 클라이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이것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살펴볼게요. TCP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F1을 누르시면 관련된 예제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소스는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서버 IP와 포트 번호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클라이언트에서 스트림을 가져와서 이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파일 스트림과 같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둔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파일도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통해서 파일의 정보를 읽고 쓰고 하거든요. TCP 통신도 네트워크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걸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거예요. 소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네트워크 스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초기화를 해줘야 하는데요. 시리얼 통신할 때는 폼에서 컨 번호와 통신 속도 등을 설정해주고 오픈을 했었어요.
TCP도 인스턴스 만들고 시리얼과 비슷하게 IP와 포트 번호를 넣어서 커넥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제에서처럼 연결된 객체에서 네트워크 스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에서는 객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벤트를 만들어 줬었어요. 데이터가 오면 바로 이벤트를 발생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이 스트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데이터가 있는지를 계속 검사해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게 될 스레드를 만들 거예요. 스레드는 설명했던 적이 없기는 해요. 기존의 컨베이어를 만들 때 타이머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정된 시간 1초면 1초, 100ms면 100ms, 내가 정해준 시간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되는 게 타이머라면, 스레드는 CPU가 모든 스레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CPU가 계속 실행을 시켜줍니다. 어떤 스레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OS의 핵심 역할이기도 해요. 컴퓨터에 계산기도 실행시키고 메모장도 실행시키고 그림판도 실행시켰다면 윈도우는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화면도 업데이트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도 계속 확인할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윈도우는 계산기 스레드, 메모장 스레드, 그림판 스레드 등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물론 한 개의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프로그램은 최소 한 개의 스레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할 한 개의 스레드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별개의 프로그램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자기 혼자 놀 거예요. 깨비처럼요. 우선 혼자 놀게 될 함수를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주석도 달아보겠습니다. 깨비처럼 혼자 노는 함수. 그리고 스레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스레드를 만들려면 스레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어야 해요. 이곳에서 스레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스레드의 기본 문법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노는 함수를 계속 혼자 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 루프를 만들고 읽어진 데이터는 텍스트 박스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리얼 통신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바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어요. 전달자 함수를 사용했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델리게이트예요. 빵 셔틀 같은 거였었죠. 내가 직접 UI에 접근하지 않고 델리게이트 함수 하나 만들어서 대신 업데이트 하도록 만드는 거였는데요. UI에 접근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충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난번과 같은 전달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진짜로 원하는 내용이 담긴 함수 원형을 써주고요. 이 함수에게 대신 접근해줄 델리게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리얼 할 때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도 만들어야죠.
아까 데이터를 받는 함수에서 버퍼니, 바이트니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안 했어요. 사실 저도 좀 헷갈려하는 편이라 그때그때 검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해요. 바이트로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스트링으로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형 변환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둘 공간인 버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참조하기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종료할 때 스트림과 클라이언트를 종료해 주겠습니다. TCP 할 때는 이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서버와 연결을 정확하게 끊어 주어야 서버에 재접속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시 접속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읽히네요. 오늘은 지난번 시리얼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TCP로 바코드를 읽어봤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통신은 쉽지 않기에 통신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신나는 음악이 나올 테니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